자, 이곳에서 40번이 있고 싱글 데피니션이랑 혼자 있는 게 좋을까요? 40번이 홀로 있음의 게이트죠. 홀로 있음의 게이트인데 싱글 데피니션이랑 혼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세이크럴이 결정할 일이죠. 본인에게 어떠한 채널이나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글쎄요. 저는 그런 결정들은 저는 세이크럴로 그때그때 결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항상 같지가 않으니까요.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자, 알레프님. 일산 프로젝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일을 창업 일산 프로젝터시면은 그렇죠. 일산 프로젝터. 네, 멋진 사람들이죠. 진짜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또 알레프님, 미정이라서 호구되는 걸까요? 미정이라서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정센터 이렇게 미정인 사람, 프로픈인 사람들은 진실을 거부하죠. 내가 지금 이 말을 꺼냈다가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쩌나. 저 사람들이 괜히 내가 말을 해서 그리고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호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는 말은 그거죠. 그때 말을 하지 그랬어. 왜 그때 말을 안 하고 지금 이제서야 말을 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책을 받죠. 그러면 이제 미정인 사람들은 안 그래도 말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데 그 소리까지 들으니까 아,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호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좌절하고 인생의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게 37, 40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19, 49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면은 40, 37 같은 건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여기 이제 거래가 틀어지면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40, 37 있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네, 그 말을 하지요. 40, 37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컨디셔닝을 받으면은 감이 안 잡힙니다. 쟤는 뭐라고 나한테 뭐 이만큼 해줘야 되지 막 하는데 감이 안 잡힙니다. 물론 오래 있으면 이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래에 대해서, 가족을 이루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가족은 아니긴 한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챙길 수 있을 겁니다. JH킴님, 제가 그래요. 죽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무섭거든요. 감정 미정이 트라이벌이나 이런 쪽에 걸리면, 혹은 55번 같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인디비주얼 55번 게이트 같은 게 있으면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감정 미정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치르내생 못하고 다 받아줄 수도 있죠. 감정 미정한테 그쵸, 자주 나타납니다. 싫다고 말하면 제가 화내지 않을까, 슬퍼하지 않을까, 내 말 듣고 제가 뭐 갑자기 자살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거짓말했냐고 듣는 일도 빈번, 그쵸. 거짓말하는 감정미정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게이트 하나만 정의된 사람이 45, 21 채널이 정의되어 있는 사람한테 양보인가 하지 않나요? 컴프라마이즈였나? 네, 좀 압도적인 게 있을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나한텐 게이트 하나만 있고 쟤한테 채널이 있으면은 그런 게 있지요. 있는데 45하고 21이 각각 이제 두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지요. 동업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뭐 내적 결정권에 따라야 되는 거지만요. 자, JH킴 28, 38 채널이요. 자, 28, 38 채널 분투하는 사람이죠. 아주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왜 열심히 하냐면은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 28 채널만 있잖아요. 28 채널 같은 경우는 스플린에 있는 게이트죠.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돼. 아니야, 내가 죽으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라서 굉장히 무언가를 엄청나게 뼈빠지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게이트이자 28, 38은 그러한 채널이죠. 창작에 관한 채널이요. 창직, 창업. 글쎄요. 창업이라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제 생각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 일이나 돈에 관련해서 이 트라이벌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54, 32가 있다면은 혼자서 성공하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돕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자, 19, 49 당연히 이것도 잘 챙기고 이렇게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비즈니스란 일을 같은 걸 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잘 쓰면 좋은 채널들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빌 게이츠처럼 11호 16 호기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 줄 거고요. 20, 34 카리스마 채널이라고 하죠. 매니페스팅 제너레이터 MG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그런 채널이죠. 심지어 이 34, 20 채널이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진짜 아니요 이게 막 나옵니다. 이게 부지런히 뛸 수 있게 만드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채널? 사실 무슨 채널을 갖고 있든지 간에 다 활용은 할 수 있다 보니까 창작에 관한 채널, 창업에 관한 채널 뭐 이런 거라고 제가 딱 못 받기도 어렵습니다. 다 쓸모가 많으니까요. 모든 채널들이. 그러니까 알레프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채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적 결정권으로 139이라고 하셨으니까 공부하실 거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은 프로젝터들 웬만하면 진짜 자기 가이드 같은 건 정말 잘하니까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채널 중에 본인의 채널이 없으시다고 안 되는구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자, 제이치킴님, 저는 완전 연결되어 있는데 딱 세 가지인데 나머지 두 개는 50, 27 그리고 57, 34예요. 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 27 있으시고 그리고 57, 34 있으시고 아까 얘기하신 이거 28, 38 채널이 있으실까요? 이것도 처음 보는 채널 조합입니다. 자, 57, 34, 50, 27, 28, 38 상호적으로 다 색칠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채널이라고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요. 뭐래도 굉장히 열심히시고 주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챙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는 안 가게 할 겁니다. 세이크롤, 스플린, 루트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보통 이런 분들은 안 죽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십니다. 내 새끼들 데리고 살아남으십니다. 큰 집 사실 겁니다. 큰 집. 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심지어 집을 자기가 짓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플린이 짱짱하시니까 감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죠. 안 돌아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뭐 진짜로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건강 많이 챙기시니까. 근데 자신의 빈 채널을 정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비자하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자신의 빈 게이트, 없는 게이트를 정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내 결정권대로 따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딱 만났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내적 결정권이랑 관계없이 내 마인드로 저 사람이랑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뛰어갑니다. 찾아갑니다. 이러면 나 셀프가 되죠. 신랑이랑 10년통 오순도순 잘 살아도 휴먼 디자인을 보니까 맞지 않아서 잘 맞춰가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그 휴먼 디자인을 처음에 이제 초기에 공부하시거나 이제 반만 공부하신 분이 잘 착각을 하는 게 일단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약에 빌 게이츠라고 합시다. 진짜 좋겠다. 근데 나한테 2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의도적으로 너랑 나랑 잘 맞아. 그러니까 너 맨날 같이 다녀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오순도순 잘 살았으면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예요.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된 겁니다. 자, 제이치킴님, 전략가 건의를 따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휴먼 디자인에서 뭔가를 기다리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할 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개시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제너레이터, 세이크럴이 갖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목표를 잡아가는 게 내가 몇 살이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 내가 어디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사람들한테서 좋은 말을 듣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너레이터의 낫셀프고요. 이 제너레이터는 오라 자체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딱 이렇게 불러 들어오는 그런 오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무언가가 이렇게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극에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무언가가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거다 하고 몸이 움직이면 그럴 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너레이터인데 그전에는 매니페스토처럼 파이팅하면서 살았는데 계획 세우고 그런데 제너레이터가 매니페스토하는 사람만 좌절한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사는 너무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데인더 매니페스토 그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 참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어디 보자. 네, 본분을 지키면서 살면서 때를 기다리며 반응하라. 네네 뭐 그쵸. 네 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대로 풀면은 네 그것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뭐라도 해야지. 이대로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먼지만 더 못한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싶어서 막 갑자기 헬스장 긁고 그러지 마세요. 네. 헬스장 그 느낌대로 해서 헬스장 1년권 끊으시면은 하루도 안 갑니다. 3일 가면 많이 가신 거예요. 그런 뜻이라서 저도 제너레이터인데 정말 먼저 나서면 거의 다 거절과 좌절이에요. 그쵸. 제너레이터는 스스로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모두가 다 귀하지만 지금 프로젝터는 당연히 초대를 받잖아요. 초대를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귀하고 제너레이터는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만 반드시 이 인간 세상이 건설이 되고 혹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가 귀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자, 부자 준비대님. 근데 제가 정말 갖고 싶을 때 사람이나 일이나 그런 것은 탐하면 안 되는 거겠죠? 끌어당기는 법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자, 아까 오일 제너레이터라고 하셨죠? 댓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끌어당기는 거는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게 마인드잖아요. 이 마인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관찰이에요. 네, 관찰이에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건 세이크럴입니다.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세이크럴이에요. 정말 갖고 싶을 때 정말 갖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질문을 받아보셔야죠. 질문을 받아보신 다음에 이게 예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이제 단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한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타인에게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외부의 자극이어야 돼요. 알레브님 시크릿 뭐 비슷할 수도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쩌면 작가가 제너레이터일 수도 있어요.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알레프님 마인드가 이건 승객이에요. 승객이에요.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기사한테 이르라 저르라 하면은 차가 곱게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설령 이 승객이 뭐 이재용이네, 혹은 뭐 다른 뭐 유명한 뭐 산화 김승현이네, 뭐 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장이 가던 대로 가야 됩니다. 승객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JH킴이 저는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계획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반응하라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비전을 갖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갖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다만 그거를 마인드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계획을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계획을 진짜로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못 지키는데? 아니요, 계획 못 지켜요. 계획 못 지킵니다. 계획 세우고 있을 시간에 뭘 하는 게 더 낫지요. 자, 조이스님, 계획과 약속은 에고 정의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과 약속은 에고 미정의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계획대로 진짜로 흘러가지느냐가 이제 문제긴 한데, 이 이고 센터 정의는 30%, 미정의 70% 정도라고 했죠. 언행 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0%고 반드시 안 되는 사람이 70%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할 수 있다. 반드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할 수도 있다. 사실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더 낫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 정의들 30%는 뱉은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미정의는 그렇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좀 자유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치얼님, 감정적인 프로젝터인데 서로 이름만 알고 있고 서로 평소 좋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제 번호를 따고 약속을 잡았는데 어유 좋겠다. 얼떨결에 번호를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감정의 명료함을 기다렸다가 관계를 맺을까요?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보통 대인관계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감정의 명료함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친구를 맺을 일이 있을까요? 뭐 약속 잡고 번호 주면 보고 오세요. 보고 오는데 이제 쟤랑 얼마나 더 친하게 지낼지 혹은 사귈지 말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네, 기다리십시오. 감정적이면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시간이 많은 것들 해결해 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절대 진실이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조이스님, 누가 질문해줘도 세이크럴 반응이 안 올라와요. 마인드로 대답해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세이크럴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훈련이 가능한 결정권입니다. 부자 준비대님, 고민은 대안없고 제가 고민되는 감정과 제네레이터로서 인간관계요. 우울 때문에 감정 쪽이나 이쪽 관련해서 대인관계에 맺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상처도 잘 받고 예민 못 쓰고 우울해지면은 세상에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제너레이터라서 틀어박혀서 갑자기 일은 하는데 이게 사람 꼴인지 모르겠고 이게 사는 건가 싶은 뭐 이런 고민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감정정의 제너레이터시면은 제가 사실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늘 그렇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사실 휴먼 디자인 상으로는 이제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료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울가 이게 따른다면 최대한 차분히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막 부자님 뭐 리딩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상황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알레프님, 스플링 비장 받는 건 위기 시에 엄마가 차에 깔린 아이를 살리기에 무거운 차를 들었는 그런 위력과 같은 걸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건 이 50-20 양육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스플링은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 차를 드는 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